남들은 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얘를 만나려면 차를 사야 되냐? 자, 안녕하세요. 차일못의 장PD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동안 이렇게 가슴속에 쌓아왔던 숨겨왔던 나의 그런 게 조회수가 안 나오고 뭐 사람들도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 했는데,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유튜브 왜 하는데? 제 채널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 그런 거를 한번 말해보고 싶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내 말이 정답이야, 네 말은 틀렸어, 이게 아니고 이런 놈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차를 처음에 30 초반? 셋? 이쯤에 샀어요. 그것도 웃긴 게 차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에요. 차를 사놓고 주말만 썼어요. 왜냐면은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거든요. 강남이 출퇴근이어서 지하철이 훨씬 빨라.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는데 30대 초반에 차가 없으니까 무시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종종 있었어요. 누군가를 만나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더라도 그런 거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전 남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누군가 소개를 해줄까? 라고 해서 그래 그럼 해줘 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차 없는 남자는 싫대 이러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를 만나려면 차를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차를 보러 다녔죠. 근데 저는 사실 수입차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주제 넘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입차는 사치고 오바다. 그러니까 아무 차만 굴러만 가면 됐는데, 차를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운전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보다가 결국에는 BM까지 본 거죠. 모닝 보다가 벤틀리까지 간다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돈 욕심이 별로 없어요.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일 욕심? 그냥 영상일에 대한 욕심? 그렇게 큰 목적이나 야망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래서 돈을 쓸 데가 없었어요. 옷도 안 사, 꾸미지도 않아. 일만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자고 게임하고 놀고, 이게 다였어요. 뭐 술도 잘 안 먹고 여자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BMW의 1시리즈를 본 순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차를 살 돈은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중고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는데, 그 30대 초반에 실수령이 30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봤느냐, 갑자기 저놈이 미쳤구나, 차도 안 좋아하는 놈이. 한편에서는 너 카푸어야, 그게 너 그거 사잖아, 수리비 조만간 1년 안에 1000만 원 넘게 나온다, 장담한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서 다 나를 되게 이상한 또라이로 취급했단 말이죠. 근데 갖고 싶은 걸 어떻게 해? 눈이 이미 그게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엔 질렀어요. 어디서 샀고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영상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모아놓은 돈으로 샀어요. 사놓고서 이제 첫 차가 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막 몰아보고 하는데, 그 만족감이라는 게, 주차장에 그 세워있는 차가 내 차라는 사실만으로도 막 배불러, 행복해. 평일에는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집에 놔두고서 지나가면서 보는 거야. 내 차 오늘 저기 있네 하고서 지하철 타러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 순간부터 굉장히 행복해지고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겼어요. 삶의 목표나 생각이 달라진 계기라고 해야 되나? 카푸어가, 그런 걸 사도 카푸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저는 이 BMW 차량이 저한테 과분하다고 계속 느낀 거예요. 뭐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게 차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이 차를 사고 나서 스스로가 내가 주제에 BMW는 오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주말마다 제가 일을 더 했어요. 평일에 제 수익 갖고, 물론 차값을 다 내서 차 유지비는 기름값밖에 안 나갔어요. 기름값도 거의 안 뛰니까 한 달에 5만 원? 부담도 안 되고, 운이 좋게도 3년 넘게 탔지만 단 한 번도 잔고장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비용이 지출이 안 됐죠. 그래서 저 이제 놀렸던 애들 제가 맨날 뭐라 해요. 야, 3년이 지나도 수리비 한 푼도 안 나왔다고. 너 나 카푸어 된다고 그랬지, 수리비 몇천 깨진다고 그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한 푼도 안 날 때 걔 아주 부러워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 저는 이거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말에 부업을 떴어요. 수익을 늘렸죠. 이직도 알아보고 어떻게든 내 몸값을 올리고 나를 발전하는 일들을 행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월급 루팡 시키는 일 딱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놀고, 따로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욕심이 없으니까. 근데 내 수준보다 과분하다고 느껴진 차를 사게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제 카푸어구나, 제 허세구나, 겁먹던 놈, 이렇게 보이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일하고 주말마다 부업하고 알바하고, 그게 쌓이고 경험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몸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저는 128D 중고 그거 타고 다닐 정도는 된다고 봐요. 심지어 그때 저 말렸던 친구들 있거든요. 네 수준을 알아라, 이런 친구들이 지금
지금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제 너 정도면 시클 정도는 타도 되지 않냐? 이런 말을 갑자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걔가 저한테 너 그거 사면은 신차값 수리비 나온다고, 수천만 원 든다고, 너는 인생 끝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 애가 저한테 이제 시클 정도는 너 이제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당한 기분도 들고 좋은 기분도 들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예전에 차를 샀을 때 저보다 좀 더 발전이 됐어요. 이게 모든 케이스가 아니고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차뿐만이 아니죠. 이게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전제품,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제 첫 차가 저한테는 약간 인생의 발전이 된 계기? 돈을 더 벌어야겠다,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냉정히 따져봅시다.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요. 뭐 K3나 모닝이나 이런 거 싼 차를 타요. 물론 만족스럽지 않겠죠. 당연히 이 차를 물고 빨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를 사고 나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뭐 해서 부동산 간다. 당연히 돈 버는 재테크의 정석적인 방법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0살 때 저는 20 중반에 제가 더 나을 거라 생각했고, 25에 저는 연봉이 3, 4천이 될 줄 알았고, 30대에 저는 40 되기 전에 연봉이 한 7, 8천 될 줄 알았어요.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고요.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현실은 나는 요거더라고. 별로 그렇게 낮아지지 않아요. 한 2, 3년 뒤에 내가 연봉이 한 뭐 1.5배 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였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 3년만 더 지나면은 그때는 돈을 더 잘 벌 테고 그때 가서 뭐 사야지, 이런 게 나는 성립이 안 됐다니까. 그때 가서 더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막 진짜 미친 듯이 해갖고 막 돈 욕심이 있어서 그랬으면은 10년 뒤에 나는 집도 있고 막 땅도 있고 건물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의 욕심이나 야망이 없다 보니까 젊을 때 그래 나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BM이나 벤츠, 포르쉐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질러버린 거죠. 질러놓고 지난 결과가 지금의 저죠. 점점 욕심이 생기고 있어요. 차에 대한 욕심, 집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있고,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차를 바꾸고 싶은 욕심.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카푸어가 되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카푸어들은 그게 자기가 그 정도가 되는 줄 알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풀알부 땡겨갖고 월급 2, 300 벌어도 시크를 지르면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시크를 타네, 이 정도네. 씀씀이도 커지고 자기가 진짜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게 카푸어예요. 더 이상 나아지지 않거든. 주제를 알고 내 분수 파악을 할 줄 안다면은 수입차든 국산차든 뭐든 간에 그냥 원하는 차를 사세요. 그거를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감인 거죠. 내가 10년 뒤에 포르쉐를 사서 행복해질 거야 이거보단 지금 당장 내가 아반떼를 사고 싶어. 그러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사는 게 즐거울 것 같아. 이러면은 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람이 사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나중이 아니라 일단 지금 일단 행복하고 나중도 행복하고,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차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반떼만 10년째 몰고 있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뭐 아직도 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굴러만 가면 되니까 얘는 포르쉐를 줘도 그렇게 만족감이 없으래요. 아 포르쉐는 좋은 차구나. 그냥 이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 가치가 없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동기부여, 당장 나한테 맞는. 그게 저는 자동차였고 그게 BMW였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죠. 쉽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 서연아 내 말이 이해가 되니? BMW 차를 사게 되니까 차를 공부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수리비 폭탄 맞을까봐 무서우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냥 경차, 모닝 이런 거 사면은 저라면은 사실 신경 별로 안 쓸 것 같아. 그냥 대충 몰고 다니고, 나한테 과분한 차를 사게 되니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차는 소모품은 언제 갈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돈 안 들이려고, 유지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어쨌든 도움이 된 거죠. 차에 관심도 없었던 놈이 차알못 유튜브를 하고 있죠. 진짜 차알못인 놈이. 이것도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도 제 차를 계속 이것저것 정비해가면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돈이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제 차에 돈이 든 게 한 푼도 없어요. 고장난 게. 물론 키로수가 이제 10만이 넘었긴 했어요. 이제 10만이 넘어서 아직은 뭐 오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근데 약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고, 좋은 물건, 좋은 술, 비싼 그런 문화 이런 거를 체험해 보면은 사람이 확실히 욕심이 생기더라고. 욕심이 없던 사람도.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질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새로운 문화,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유흥가를 차라리 가본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떠보면은 본인이 욕구가 분명히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돈 모아서 집 사는 게 최고긴 합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로 막 오지랖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 어쩌고 저쩌고 인생 조언, 저한테 그런 인생 조언 막 이런 거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알아서 그냥 잘 살고 판단해서 삽니다.
아 맞다, PPL 안 했네. 흥분해서 얘기하느라. 저도 먹고 살아야 돼갖고 PPL 광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수입차 살 때는 견적 비교는 카비가 좋고요. 좋고? 아니야, 좋나? 그리고 이제 중고차 직거래하는 직차라는 어플이 생겼어요. 제가 직거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직차만 하는 그런 어플이 생겼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시고 괜찮으면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홍보 끝!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힘들어하고 퇴사하고 싶어하고 하니까 제 사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PD님이신데 그 당시에 그 형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러면은 너 그냥 아우디 하나 질러.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미쳤어요 라고 말 못했지. 일하기 싫고 퇴사하고 싶고 놀고 싶어? 그러면은 차 풀알부로 질러. 그러면은 한 5년 동안은 삑소리도 못하고 일하게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사람 미쳤나? 내 인생 말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차를 풀알부로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르지만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거랑 일맥상통한 얘기 같아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타보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멀쩡한 사람이 카푸어가 되진 않아요. 원래 카푸어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카푸어가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백날 되지 말라, 집 사야 된다 얘기해봐야 카푸어 된다니까요. 똑같은 거에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카푸어가 더 양성될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결론을 딱 지으면은 저는 최대한 젊었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타서 행복감을 느껴보는 것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뭔가 철학적이지 않냐? 오늘 영상 굉장히 멋있지? 표정이 안 좋은데? 조회수에 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해서 너무 악플이나 욕 이런 거 달지 말아주세요. 꼭 이 말 하고 싶어서. 우리 이 PD 영상 나오면은 뭐 막 불량감자 닮았다, 막 씻구나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분들 제 채널 그냥 보지도 마세요. 구독도 하지 마시고요. 영상도 보지 마세요. 내 새끼 욕하는 거 나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남 비방하고 악플하고 이런 거 구독자나 채널에 그렇게 막 목매갖고 미칠 정도로 그런 또라이 아니거든요.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매너 없는 분들, 악플 달는 분들 제 채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꺼주세요. 구독 취소해주세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분들끼리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나 방금 네 칭찬했는데 이 PD가 들어왔어. 안 돼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봐. 나 되게 멋있는 말 했어 방금.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중고차를 사게 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차를 사게 된 과정? 어디서 샀는지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